옛날 옛날 어릴 적부터 쉰이 넘도록 다정하게 지내온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나이 쉰이 넘도록 매일 그림을 그리며 세월을 보냈고 다른 한 친구는 쉰이 넘도록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서로 하는 일은 달랐어도 어려운 때는 서로 도와주면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의좋은 형제처럼 잘 지냈죠. 그러던 어느 해 농사일을 하던 친구가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인을 잃고 보니 낮에는 자식들이 일하러 나가고 진종일 말동무 하나 없이 빈방에 홀로 앉아 먼 산만 바라보았지요. 술 생각이 나도 술상을 차려주며 술 한 잔 따라줄 사람도 없는 것이 무척 외로웠지요. 그러던 하루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오자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이기도 하고 심심하던 차에 친구를 만나니 이 말 저 말 주고받았지요. 그러다 보니 부인을 먼저 보내고 그간 서러운 이야기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복의 친구, 부인을 떠나보낸 후로 나는 적적하기 그지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서 그저 서글픈 생각만 드네 그려. 친구의 하소연을 듣다 보니 친구의 적적함을 달래주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럴 테지. 그럼 내 친구의 그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을 풀어줘야겠네. 아니,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 내가 지금 돌아가야겠네. 며칠 뒤에 다시 오겠네. 친구가 자신의 적적한 마음을 풀어준다니 고맙기는 한데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버리니 다시 외로이 홀로 남겨져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며칠 기다리라고 했으니 서운한 대로 친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과연 며칠이 지나자 정말 그림 그리는 친구가 왔습니다.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친구 앞에 그림 한 장을 내놓습니다. 부인을 잃고 상처한 친구가 그 그림을 펴보았죠. 달 속의 꽃 같고 생김이 수려하고 기품이 흐르는 것이 꼭 하늘의 선녀 같은 여인이 살며시 머리를 숙이고는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림이었지만 그림 속의 여인 또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림은 아주 잘 그렸네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적한 마음을 풀라는 건가? 그림의 떡이라고? 그림 속의 미녀는 보기에만 예뻤지. 어디 나와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있나? 술을 한 잔 부어줄 수가 있나? 이건 공연히 내 마음만 뒤숭숭 흔들어 놓은 걸세. 그렇지 않네. 이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닐세. 내 친구를 위해 온갖 지성을 다했으니 시키는 대로만 하게. 또 혼자 적적해 말것이 그립고 술 한 잔이 아쉬울 때 정이나 심심하면 이 그림 속의 미녀를 보고 여기 내려와 한 잔 따르게 하고 말하면 될 걸세. 그러면 미녀가 나와 술동무도 되어주고 말동무도 되어줄 걸세. 하지만 자네 명심해야 할 것이 있네. 그 말벗 외에 다른 부정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네. 친구는 이렇게 당부하면서 부정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마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참 고마우이. 내 친구의 말을 명심하겠네. 친구가 돌아가자 그림을 방에 턱 붙여놓고 쳐다봅니다. 그저 그림의 떡이겠거니 했지만 그림이라도 쳐다보고 있으니 그림 속 미녀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져 싫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홀로 방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듯했으나 쳐다보면 볼수록 그림 속의 미녀가 정다워져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험 삼아 친구가 시킨 대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그 안에 앉아있지만 말고 이리로 와서 한 잔 따르게나.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방 안의 향기가 진동하더니 정말 그림 속에서 절세미인이 나왔지 뭡니까? 그림 속에서 나온 미녀는 술상을 차리더니 친구의 말처럼 술을 따르며 말합니다. 어서 드시지요. 아하, 그 술맛 한번 좋다. 한 잔 더 따르게. 몇 날 며칠 그저 벽에 붙여진 그림이었어도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정이 생겼는지 그림 속에서 나온 것이 잠시 신기할 뿐이지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 속 미녀는 한 잔 두 잔 부어주고 친구는 따르라 하고 마시고 하다 보니 술도 거나해지고 기분도 좋아져 적적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됐으니 그만하세. 그럼 물러가옵니다. 그림 속 미녀는 목소리 또한 은쟁반에 구슬 굴러가듯 어찌나 곱던지 더더욱 정답게 느껴졌지요. 사실 여인을 그림 속으로 보내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있고 싶었지요. 친구의 당부가 있었던 터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야속하게도 미녀는 눈 깜짝할 새에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러자 온방 안에서 진동하던 향기도 사라지고 술상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상처한 친구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덕에 날마다 그림 속의 미녀와 마주 앉아 술도 받아 마시고 서로 말도 주고받으며 매일매일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요.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그렇게 꿈 같은 나날이 하루하루 이어지다 보니 그림 속 미녀에게 딴 마음이 생겼습니다. 달밤에 절세미인이 술을 따라주며 말을 섞는데 어찌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한 친구는 친구의 당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그림 속의 미녀를 안고 싶다는 욕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술 생각도 없이 그림 속의 미녀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 이리 나오게. 그러지요. 그림 속에서 나온 미녀는 전처럼 술상을 차리고는 술을 따랐지요. 그러나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다른 마음을 품었기에 술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선녀 같은 그림 속 여인을 탐하고 싶은 불같은 욕정이 일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녀가 술을 따라주자 술은 받지 않고 덥석 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한 방에서 지내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자는가? 내 청을 들어주게. 아니 됩니다. 상처한 친구는 욕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미녀가 뭐라고 하던 말던 그 꽃 같은 여인을 와락 품에 끌어안으려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그러자 미녀를 끌어안기도 전에 휙 하는 소리를 내며 그림 속의 여인은 종적을 감춰버리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 속에는 여인이 사라지고 한낱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더는 술도 받아 마실 수 없게 되고 적적한 마음도 풀 데가 없었습니다. 그림 속 미녀가 사라지고 크게 낙심하여 그림 잘 그리는 친구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간에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더 그 미녀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였지요. 그동안 그림 속 미녀와의 즐거운 시간이 그리워 예전보다 더 적적해 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말합니다. 그 여인은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선녀일세. 내 한 번 본 적 있어. 자네에게 그려준 것인데 자네의 욕심이 너무 과해. 이제 더는 자네를 돌볼 수 없게 됐네. 달리 방법이 없네. 적적한 대로 그냥 혼자 지내게. 이리하여 상처한 친구는 더 이상 그림 속의 미녀와 마주 앉아 즐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아무리 절친한 친구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처음엔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말동무가 있었으면 바랬고 술 한 잔 따라줄 사람이 있어 말이나 통하면 더 바랄 게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 또 두 개를 가지면 다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마저